만남 대신 전화 통화를 택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 단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일 겁니다. 대만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방한한 펠로시 의장이 오늘 국회 방문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까지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인데요. 단 1박 2일 일정이었는데도 우리에게 미친 정책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ur main purpose when we come is security, how we can build a better relationship, alliance, parliament to parliament. So this is very special for us.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된다, 아니다, 만날 필요 없다. 오늘 꽤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도 치열했는데 일단 조금 전에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첫 추가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전략동맹 발전시키는데 미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판문점 JSA 방문 강력한 대북 억지력 징표가 될 것이다. 40분간 통화를 했어요. 만남 대신 전화 통화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만났으면은 가장 좋긴 했겠죠. 근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통화를 했는데 40분이면은 꽤 긴 통화를 한 거고 사실상 뭐 만남의 효과와 거의 비슷한 관계를 소통의 관계를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방문 때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 화제가 우리나라로까지 이어져 왔는데 아마 휴가이기도 하고 또 펠로시 의장의 행보가 바이든 행정부와 꼭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만나도 좋겠지만 뭐 통화를 해도 뭐 괜찮지 않겠냐 이런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해서 통화를 한 것 같고 통화에서는 뭐 두 분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 대체로 다 나눈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뭐 북한 문제라든지 다 나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도원 의원님은 만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만난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면 40분 통화했으면 만난 게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도 굉장히 가까우면은 오히려 예의를 차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예의를 차려주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만에서 미중 간의 어떤 대치 전선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고 바로 한국에 왔으면은 그게 이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안 만나거나 통화도 안 하고 이러면은 왜 안 만나지? 첫째, 휴가 때문에 안 만나?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조금 한가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 두 번째, 정말로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은 그럼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정책 기조는 뭐지?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휴가라서도 만났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 안 했으면은 둘째는 휴가여서 못 만난다고 딱 끊었으면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약간 비서실하고 안보실에서 맞아요. 우왕좌왕했어요. 그게 조금 잘못된 메시지를 국내에 또 국외에 준 측면은 있다. 그래도 40분 대화하면서 많이 그런 오해는 뭐 풀었다고 봅니다. 노돌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아시아 방문,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방문을 좀 말렸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그럼 가운데점이 한 40분 통화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절충안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조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펠로시 의장의 이런 순방을 굉장히 말렸다는 거예요. 특히 국방부 쪽에서.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좀 군사衝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두고 10월 달에 있을 굉장히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측 전체 국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개인적인 고집이었고요.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면 지역구에 대만 출신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후원을 했다. 그걸 의식했다는 거예요.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라면서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뭐 중국 인세가 엄청난다니까요.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지금 미국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지금 소수당 전락하면 하원 의장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행보를 할 필요는 없다. 즉, 그 펠로시 의장의 개인적 정치적 행보라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안 만나는 것도 뭐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펠로시 의장이 꼭 근데 뭐 자기 정치 위해서 아시아에 방문했다. 뭐 이거는 또 단번에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까 면담이 없다. 이 대통령실의 발언이 어제 오늘 꽤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요. 그렇죠. 대통령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그 휴가 중에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여기에 만나시는 것은 그건 뭐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펠로시 의장에 대한 그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일단 크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을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껴준 우회로 어젯밤에 한국 땅을 밟은 펠로시 의장인데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일본으로 떠납니다. 6시 반쯤 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잠시 뒤면 그 펠로시 의장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대만은 총통을 만났고 일본도 이제 기시다 총리와 조찬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의장을 만났고 윤 대통령과 전화를 했고 근데 아까 강승규 수석 얘기는 휴가 중이라고 했는데 외교적인 건 고려했다라고 애초에 얘기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휴가 중이니까 안 만난다. 이것 때문에 좀 더 여러 의혹들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외교적 선택이죠.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미국 측이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보면은 처음에 안 만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또 안 만난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전화 통화 또 뭐 조율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휴가 중이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또 뭐 연극 관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미국을 홀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안 만나려고 그랬으면은 그 공항에서 홀대 논란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극진하게 했었어야죠. 그런 공항 메시지들이 영접이요? 영접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발이 전혀 안 맞고 이게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 만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면 만나는 게 맞는데 안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조율이 돼서 딱딱딱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혼선으로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조금 대통령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대통령실 왜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의전서열 3인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지금 대통령 대변인실의 공보 기능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이건 사실 이 뭐 중국과의 관계 고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다녀가고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백악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백악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보게 되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반중 고립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촘촘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너무 튀는 감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나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좀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류가 외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할 파트너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고 바이든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밑 조율을 통해서 의전 수위라던가 영전 수위 등등을 또 조절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러한 어떤 외교가의 딥 분위기나 바이든 행정부와의 낸시 펠로시 의장 간의 약간의 불편한 기류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난다 했다가 만난다 했다가 안 만난다 했다가 자꾸 대통령실의 입장이 번복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운 뉴스가 막 퍼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같이 중요한 국제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된 문제라면 말을 아끼는 게 맞고요. 대변인실의 언론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얘기는 대통령실은 전화 통화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혼선은 있었지만 뭐 기본 기조는 같았고 외교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뭐 결국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뭐 내부적인 판단도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친중 굴종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라 그러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제 친중 굴종 외교 뭐 북한 얘기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했던 윤 대통령인데 근데 오늘 좀 이례적이었어요. 이도훈 의원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이제 여당 인사들이고 이쪽이 이제 야권 인사들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에 있으면서 휴가쟁이라고 안 만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반면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펠로시장 안 만나도 큰 문제 없다. 김의겸 의원은 칭찬하게 될 줄 몰랐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여야 구도가 이제 보수와 진보 구도가 보수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또 진보 진영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김구 선생의 후예죠.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그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야당은 조금 응원을 해주는 거고 여당 특히 보수 세력이지만 지금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유승민, 하태경 다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또 분이라는 또 이제 또 우연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그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조금 그 더 들어가면은 우리 안보실하고 비서실이 대통령 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여야가 저 중국과의 관계를 그 매개로 해서 이제 논평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단계도 안 가고 진짜 휴가 일정 때문에 휴가 일정이 이제 처음에 그 저도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로 갔는데 펠로시 의장이 오면은 그럼 어디서 만나냐? 뭐 서울로 돌아오느냐? 부산이나 저도로 오라고 그러느냐? 이 문제를 조금 그 대통령 안보실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다가 복잡하니까 만나지 말까 이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 비서실하고 안보실이 잘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두 분이 뭐 저 펠로시 저 의장 어차피 일본 가는데 부산 거쳐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저도로 갔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저도 가지도 않았고 이제 서울에 그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만남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중국 그 입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나토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냐. 동맹 행사고 간다면 다만 가서 무슨 이제 경제수석이 나서가지고 중국 시장은 이제 다 그 시들어 가니까 유럽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꼭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얘기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 만난다고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적절한 기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 그런 메시지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전 문 정권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생략하고 무조건 중국의 입장만 따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말로 지금 비서실 안보실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뭔가 기조가 좀 엇박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시는 보기에는 이제 기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기조 때문에 순간순간에 상황 판단이 안 됐다. 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이제 3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보수층에서 또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태도나 어떤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면 이거는 정책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조까지는 그렇게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십니다. 그것까지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